안녕하세요. 네, 또 심화 강의 끝나고서 이제 사례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엄청 춥죠. 그래서 아침부터 오시느라 너무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 일단은 그 첫 시간이니까 강의 취지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심화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온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제 올해 커리큘럼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일단은 판례 중심으로 해서 심화 강의를 4회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새로 들어가게 되는 게 뭐냐면 사례 강의죠. 그래서 이거를 4회차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이제 다른 커리큘럼을 많이 봤는데, 이거를 8번을 하고 이걸 8번을 해서 이게 2달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조금 컴팩트하게 가자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왜 그러냐면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컴팩트하게 하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만 딱딱 도와드린 다음에 한 달을 벌어서 열심히 다른 거 하시는 게 제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약간 오바를 해가지고 일단 조금 죄송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그 강의의 취지가 뭐였냐면, 이어서 안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하나의 강의인 거예요. 저는 그 이론이랑 문제 푸는 거를 한 번에 한 달로 정리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저희가 제일 중요시했던 게 뭐냐면 문구의 이해였습니다. 문구의 이해랑 그리고 사실관계 정리, 그리고 그 강약 조절, 이거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문구의 이해가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그때 제가 계속 문구 하나하나 그러니까 문구 하나하나 파고들면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를 제가 이제 들어봐서 알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강사가 앞에 서서 암기를 잘해가지고 암기만 보여주게 되면은 사실 암기만 해도 대부분 붙는 시험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문구의 의미가 담기면 이게 훨씬 잘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시를 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이사센터를 열 거예요. 그래서 이사센터를 열려고 해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만들고 싶은데, 제가 정확히 이제 또 기억이 안 나는데 랜덤에서 번호로 6879인가? 이렇게를 해드렸고,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4글자인데 이사를 빨리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서 이사팔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의미가 담기면 이게 떠오르는 걸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 되게 잘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판례 문구를 저희가 정리해 드린 게 굉장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터져라 엄청나게 빠르게 강의를 했던 거고, 자, 그러면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이해관계를 하기 위해서 제가 도식화도 조금씩 해드리면서 사실관계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판례를 통으로 기억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판례가 결국에 200~300개밖에 안 된다 그랬죠. 리딩 케이스가. 상표법 판례는 별로 없어요. 이게 민소랑 비교를 하실 수도 없을 정도로 훨씬 적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 카테고리화 딱딱 하면서 이 4번 수업에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양이 적다라는 거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거예요. 법학 과목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카테고리화해서 정확히 기억을 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좀 설명드렸던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거랑 안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 나왔냐 안 나왔냐라든가, 아니면은 많이 쓰이냐 덜 쓰이냐, 아니면은 일관적으로 쓰이고 있냐, 최근 대법원이 쓰고 있냐.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문구라고 해도 최근 문구랑 조금 바뀐 경우도 있고,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그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그런 문구를 쓰는 경우가 많은 경우엔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강약 조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 같기도 한데, 결국에 여기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런 거를 바탕으로 혼자 그 판례집 읽게 해드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혼자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게 인해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험 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날 딱 책상에 앉는 순간을 기초로 이 전 단계를 미리 같이 도와드리는 겁니다. 머릿속에 넣는 거. 그러면 사례 강의는 저는 어떤 취지로 좀 하려고 하냐면, 그날 앉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지금 시기에 오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시험을 한 번 이상 보셨겠지만, 가장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출문제랑 GS랑 좀 달라요. 이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랑 GS랑 간극이 있어요. 근데 그 간극이 어떤 거로 생기냐면 표현의 모호성도 생기고 어디서도 보지 못한 이상한 논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하면서 이제 굉장히 중구난방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제 GS만 푼다 그러면 맨날 제가 내잖아요. 근데 그 기출문제는 계속 다른 분들이 내시는데 이게 두 문제당 두 분이 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2번을 두 분이 내고 3, 4번을 두 분이 내요. 그래서 이게 문제 합쳐가지고 내는 건데 총 네 분이서 같이 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의견 차이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좀 간극이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논점대로 그대로 푸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빨리빨리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거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아무튼 문제가 GS란 간극이 있는데 그 간극을 메꾸는 방법, 실제 내가 이 시험장 갔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서 책상에서 뭐 할지 그거를 최대한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제가 강의를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다 외우면 되겠지 했는데 가서 내가 이 시험 준비하는 의미가 있는데라고 생각이 들던 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GS랑 다르니까 내가 이 공부를 이렇게 해봤자 그냥 자기 맘대로 내는 건데 내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조금 지나서 더 실력이 올라오고 나니까 이 안에서 판단력을 빨리빨리 기르는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례 강의 4회차는 뭐 하는 거다?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답안을 써내려 가려고 할 때 목차를 잡을 때까지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웃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GS 올라가면은 아웃을 직접 써보는 단계. 그리고 하프 실전 GS도 혹시 들으시면은 이거는 좀 어렵게 전범위로 해가지고 막 섞어서 낼 건데 진짜 체감해가지고 이제 실전 경험을 하는 단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지를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그럼 사례 강의 때는 이제 어떤 순서로 강의를 할 거냐면 일단은 사실 제가 책을 내고서 강의를 하는 게 좋다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책이 조금씩 밀렸어요. 그래서 교재를 제가 출간하고서 수업을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낸 책과 거의 동일하게 갈 것 같거든요. 거의 안 바뀌고 약간 판례만 추가해서 낼 것 같은데 사례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개년 기출은 제가 전부 해설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5개년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심화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준으로 5년 정도에 있는 기출은 산인공에서 출제하러 들어가면 교수님한테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랑 너무 겹치는 문제는 내지 말아라라고 배제를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5년 이전 정도와 5년 이후 정도가 경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5년 정도는 정말 되게 꼼꼼하게 봐드릴 겁니다. 되게 꼼꼼. 이거 하나하나 어디서 나왔고 하나하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봐드리고 그 다음에는 5년 이전 문제는 선별해서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선별해서 풀어드릴 때 제가 이거를 해설을 전부 다 따놓으면 좋은데 제가 아직 그것까지를 못했어요.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래서 해설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여기 와서 푸실 문제만 선별해 와서 해설이랑 그거 드리면은 여기서 풀어보시고 그래서 해설을 보시고서 그래서 강의 다 끝났는데도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교재를 사서 하시면 되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 여기서 풀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자료만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특강 문제랑 또 뭐를 할 거냐면 제가 창작 문제 했던 거를 이렇게 낼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순서를 이렇게 3단계로 간다고 했잖아요. 5년 단계를 꼼꼼하게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는 선별해서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특강 문제 같은 거를 풀어드린다고 했는데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5년 문제는 거의 대부분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시간을 드리면 그거대로 목차를 잡아보시면 됩니다. 목차랑 키워드. 자,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답을 내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논하시오라고 하면 기각인지 인용인지 꼭 써야 됩니다. 스스로.
자, 이게 근데 왜 중요한 거냐면, 법학 문제는 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관점이 어떠냐면, 법학 이 문제를 풀어보면 제가 오늘도 설명드릴 건데, 정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논리적으로만 쓰면 되지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공부할 때는 정답 없이 공부하면 제 생각엔 좀 안 되는.